제가 악플 상담을 하면서 이거는 되게 다른 법률 상담하고 다르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저는 악플 상담을 대면으로 한 게 10%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변호사 법률 상담을 한다고 하면 이메일, 카카오톡, 전화, 방문 상담 이렇게 있어요. 그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담이 좀 더 많긴 했지만 대부분 변호사하고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시거든요. 그게 좀 더 안심이 되기도 하고 대면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악플 범죄 같은 경우는 대면 상담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한 10%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대부분 비대면 상담을 원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악플이라는 범죄 자체가 사실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내 얼굴을 노출한 상태에서 변호사하고 상담하는 걸 꺼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변호사님은 악플과 관련된 소송만 하시는 변호사님이 있는데 이런 특성을 잘 이용을 하셔서 사무실을 재택근무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분들, 다른 변호사님들도 다 재택근무를 하고 상담도 전부 다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사무실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악플 관련된 범죄는 변호사하고 법률 상담할 때도 얼굴을 노출하는 거, 나의 신분을 노출하는 거에 굉장히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악플 관련된 가해자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후회하고 반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모든 형사사건의 피의자들이 다 반성을 하거나 후회하는 건 아니거든요.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쪽에서 내가 당했던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형사상 처벌되는 범죄냐 아니냐와 별개로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이 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나 같아도 저렇게 했을 것 같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좀 수긍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게 뭐 후회할 만한 일인지 반성할 만한 일인지 이런 것들은. 근데 이상하게 악플 관련된 범죄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처벌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내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 합의를 가장 원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악플과 관련된 범죄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악플 관련해서 특히 무죄를 다투는 경우는 제 생각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대부분은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악플이라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든 가해자든 변호사를 선임할 것 같으세요? 아니세요? 사실 예전에는 악플이라는 게 사실 형사상 범죄 중에서 중범죄라기보단 좀 경범죄였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범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악플을 써서 실제로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워낙에 가해자들이 많아지고 피해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악플 범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악플과 관련된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사건들이었다면 요즘에는 악플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형사소송까지 같이 진행하고 변호사들이 그만큼 이게 이제 변호사들이 개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더 많이 명예훼손 관련된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도 늘어나고 있고 변호사들이 실제로 위임장을 제출을 해서 경찰서에 같이 동석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변호사가 됐던 한 10년 전, 11년 전만 하더라도 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정말 많아졌다. 그리고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금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악플은 사실 쓸 때는 내가 이거 설마 걸리겠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고소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정말 일시적인 감정적인 판단하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정말 고소하고 손해배상 받고 실제로 대면에서 이 사람 누군지 얼굴 보겠다 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해결이 되지 않는, 끝나지 않는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악플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변호사지만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플의 피해자가 된 적도 있었고 형사 고소를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의 그 스트레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입게 되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짧지만 변호사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알 수 있었던 이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